사실 미국과의 이 통상 협상에 집중하고 있는 한덕수 대행이 현장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호남을 오가고 있습니다. 울산 방문을 했고요. 착한 가격 돈가스 식당도 찾았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죠. 따뜻한 상태를 마련해 주시는 우리 뚜뚜니 아저씨 꼭 뵙고 싶었습니다. 정말 15년 동안 어려운 애들한테 따뜻한 그런 모습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도 울산에 오는 길이 있으면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이 울산에 방문을 했고요. 지난번에는 광주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행보 뒤에 이른바 이 착한 식당들. 이 광주에 이 식재료를 전달하고 손편지를 전달했던 곳도 착한 가격으로 정말 십수년간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든든한 밥 한 끼를 제공했던 식당에 마음을 전달했고, 이번에도 한 돈가스 집을 찾았는데요. 이곳이 착한 가격 업소다. 전주혜 의원님, 이런 착한 식당, 제가 예전에 먹거리 엑스파이어 했을 때 착한 식당을 또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한 대행은 착한 가격 식당에 관심이 많다. 이건 좀 분명해 보이는군요. 이 맛집인 것 같아요. 일단 맛집이요. 예, 제가 바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네네. 울산의 맛집으로 소문난 데고요. 저 식당 아저씨를 사람들이 바삭바삭한 돈가스, 뚠뚠이 아저씨 예. 뭐 이렇게 부르기도 그리고 한다던데. 이제 그래서 이제 수제 돈가스로 네. 유명한 집이고 좋은 식재료를 이제 쓰기 때문에 네. 그러한 의미에서 착한 식당, 또 착한 맛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한대행의 지금 행보가 15일에는 이제 광주를 찾아갔고 광주의 기아자동차 공장을 찾아가서 또 둘러보고, 그리고 또 천원 백반식당이라는 또 착한 식당에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손편지도 전해주고, 네. 그리고 또 식재료도 좀 제공을 했다. 뭐 이러한 미담 사례가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어서 어제는 울산에 현대중공업의 조선소를 또 방문을 해서 지금 현재 가장 화두인 그 한미 간의 이런 그 조선업 협력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현재 중공업의 그 뭐 정약용 함 뭐 이런 이제 함을 이제 둘러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울산의 맛집인 이 뚠뚠이 식당을 좀 찾아가서 그래서 그렇군요. 행보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저기가 이제 그 결식 아동들한테 네. 저 사장님이 뚠뚠이 사장님이 계속 이제 식사를 제공해 왔던 네. 미담이 있는 식당이랑 공통점이 있군요. 네, 그래서 오. 이제 그런 면에서 뭐 이것이 권한대행으로서의 행보냐, 네네. 뭐 아니면은 지금 얘기되고 있는 뭐 한덕수 권한대행 차출론, 네. 뭐 이런 것이 또 핫 이슈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예, 그런 면에서 또 뭐 울산을 갔을 때도 또 뭐 나오면 또 찍어 드릴게요, 뭐 지지합니다, 뭐 이런 또 여러 시민들의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면에서 지금 권한 대행으로서의 행보, 지금 그 한미 관세 좀 그 협상 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이런 권한 대행으로서의 행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한편으로는 또 대권 행보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네. 없는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거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선 변호사님, 제가 이게 오랫동안 국회 출입했잖아요. 국회 출입할 때 우리 홍 대표님도 제가 여러 번 뵙고 선거도 많이 취재했었는데 이 통상무역 현장, 산업현장에 방문하는 것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행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전통시장이에요, 둘 다. 광주에 있는 그 착한 식당도 전통시장에 있는 식당, 요 돈가스 집도 전통시장에 있는 식당. 그런데 이제 전통시장을 찾는다는 건 이 심상치 않다. 그 두 번째, 스토리가 있는 식당들을 찾았잖아요. 앞선 그 천원 식당도 돌아가신 이 어머님 때부터 1,000원에 지역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했고, 요 돈가스 식당 같은 경우도 15년째 결식 아동들을 돕던 이 스토리가 있는, 미담이 있는 그런 착한 식당이 전통시장에 있는데 또 찾아갔다. 요거는 이 대권 행보 아닙니까?
일단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네네. 어떻게 보면 과도기 전 정부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지금 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미국과 통상 정제 아닙니까? 네. 관세 전쟁이에요. 관세 전쟁에 가장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이제 조선,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광주는 자동차 같지 않습니까? 네. 울산은 조선소예요. 조선소. 미국이 지금 관세 전쟁하면서도 우리의 어떤 조선이 엄청 발달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콜을 보내잖아요. 근데 거기서 상징적 의미로 가는 거죠. 근데 갔는데 거기를 갈 때마다 그냥 통상 관세와 관련된 것만 방문하지 않고 네. 거기에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 전통시장. 정치인들이 선거운동할 때 제일 자주 찾는 곳이 전통시장이에요. 전통시장이거든. 그렇죠. 그런데 전통시장인데 그 전통시장 안에서 예. 또 착한 식당. 근데 뭐 일반적인 착한 식당이 아니죠. 예. 결식아동도 덥고요. 그다음에 어렵게 이제 식사하지 못하는 분에게 1,000원의 식사를 제공하는 네. 스토리가 있는 그런 서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식당. 네. 근데 이런 곳을 반드시 방문하고 손편지 쓰고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권한대행 하기 전에는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 권한대행을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대선에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이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더라도 뭐 초밥 먹고 회 먹고 하면 대권주자 행보가 아닌데 그렇죠. 백반 먹고 돈가스 먹었다는 건 백반하고 돈가스는 너무 백반과 돈가스다. 이거는 대권주자 행보다. 근데 여기서 좀 사장님 스시 2인분이요? 이거 아니잖아요. 대권주자들은. 여기서 그치지 네. 않을 수 있는 경우 이제 계속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큰 이유가 네네. 제가 볼 때는 처음에 그 주관식으로 다음 대선 주자 누가 적합하냐 할 때 2% 나왔잖아요. 네. 그다음에 단번에 지금 다자구도에서 보수층에서 1위고 예. 그다음에 전체 할 때 이재명 대표 전 대표 다음으로 2위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 또 3자구도 나왔잖아요. 예. 이재명 전 대표, 그다음에 한덕수 원안대행, 이준석 의원. 근데 여기서 거의 오차 범위 내는데 딱 근접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이게 개인적 생각이에요. 이제까지 이제 손세를 쳤었는데 구체적으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않잖아요. 않죠. 그러면 현재의 어떤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이라는 한 축,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는 한 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윤 전 대통령 파면됐잖아요. 남아있는 게 한 축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한 축이 너무 강하니까 이 축도 아니고 저 축도 아니고 제3의 축으로서 너무나 정치적으로 정쟁 많이 하고 입법 폭거하고 상대방 공격하고 그런 정치인이 아니고 좀 대한민국을 좀 편안하게 네. 국민들을 편안하게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누구냐. 더군다나 지금 경제 위기, 관세, 통상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네. 너무 정치 색깔, 이념 색깔이 짙하지 않고 그런 지도자를 국민들은 갈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연 그 국민의 마음을 긁어줄 수 있는, 달래줄 수 있는 지도자가 아니냐.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도층을 중심으로 많이 파고들고 있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거잖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면서 관직 생활을 한 50년 한 분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뭐 민주당에서 그런 공격을 하죠. 윤 전 대통령 밑에서 내란 우두머리 밑에서 국무총리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나온다고 하느냐 이런 비판을 하지만 관료를 한 거예요. 관료. 국정운영에 참가를 한 거지 이념적으로 내란에 동조했다든가 어느 한쪽 좌우 이념에 대해서 이제까지 색깔을 내면서 동조한 사람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장 공정하게 대한민국을 이끌 사람이 누구이냐? 한덕수 권한대행이 될 수 있겠다.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또 이게 완벽한 이 대권주자 행보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측면도 있습니다. 홍익표 대표님 오늘 나오시고 뭐 선거 여러 번 잘 해보셔서 잘 알겠지만 저게 이제 완벽한 대권주자 행보를 가려면 전통시장에 가서 반찬 가게에 가서 여자 사장님이 조물조물 만들어주신 반찬을 사장님이 손으로 먹여주는 거를 먹어야 그리고 현금 내고 반찬 봉지 사고 꽈배기 먹어야 완벽한 대권주자 행보잖아요. 그
한덕수 총리가 저렇게 안 해본 게 아니에요. 네. 과거에 손편지도 썼고요. 제가 그렇군요. 알기에는 그렇군요. 이게 공개가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가고, 그다음에 예컨대 지금 그 광주하고 울산에서 간 곳이 조선산업하고 그 자동차 공장이잖아요. 국내 제조업의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기간 산업이라면 두 가지죠. 산업의 전후방 효과가 크고, 기간 산업이다. 예, 고용 효과가 크죠.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의 통상 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좀 전면에 있는 기업이고 이런 측면에서 당연히 그 권한대행 또 권한대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무장관이나 총리로서는 가야 되는 곳이고 또 가면 이 전통시장 갑니다. 안 네. 갔던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지금 전통시장 특히 이번에 간 곳이 착한 식당을 간 건데 네. 잘 아신 것처럼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인플레이션 문제 아니겠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게 자영업자 중 그 민생 분야에서는 자영업자, 특히 식당이나 이런 그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직장인들은 인상된 식자재 그 때문에 점심값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런 곳에 가는 것은 일상적인데 다만 그렇군요. 시국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네. 아 이건 뭐 다른 거 아닌가? 혹시 무슨 다른 뜻이 아닐까? 뭐 그건 이 본인의 마음은 한덕수 권한대행 본인만 알겠는데요. 그렇죠. 저거를 아직까지는 뭐 대권행보다 이렇게 네. 단정짓긴 좀 어렵다 생각을 하고. 왜냐면 반찬 가게를 안 갔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 어떤 정치인의 행보라기보단 네. 그야말로 그냥 행정 관료로서 권한대행으로서 행보로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 한덕수 권한대행에서 여러 보수층의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과거에 고건 전 총리 케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반기문 사무총장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민주당이 기대했고 한 번은 또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그 기대를 했었는데 다 잘 안 됐죠. 왜냐하면 비유를 하면 운동선수 중에서 축구 선수의 근육이 다르고 야구 선수의 근육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말 정치하겠다고 들어선다면 상당한 시련을 겪어야 되고 버틸 수 있을까? 저는 그 측면에서는 뭐 아직은 본인이 겪어보지 못한 세상이 열릴 겁니다. 네. 상당히 제가 이제 예리하게 분석한 지점. 그러니까 대권 행보로도 볼 수 있는 지점. 전통시장을 갔다, 스토리 있는 식당을 갔다. 근데 대권 행보로 완벽히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 반찬 가게를 안 갔다, 꽈배기를 안 샀다. 그 중간 지점 어딘가에 한덕수 대행이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